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미군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네. 호환성이 뛰어나죠. 한국은 그러면 값싸고 네. 품질 괜찮고 네. 호환도 되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기술이죠. 우리는 오로지 I love you South Korea 이거거든요. 교수님, 요즘 중동 국가에 K방산 수출이 뜨겁다고 해요. 네. 터키, 이집트의 K9 저주포, 이라크의 천궁2 대공 미사일, 이렇게 무기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투기 현대화 사업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 우리나라 무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일단 우리 무기가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미군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네. 호환성이 뛰어나죠. 그죠. 우리도 전자제품 사고 할 때 호환성 있는 거 하잖아요. 맞아요. 소프트 프로그램도 호환 안 되면 쓰기 힘들잖아요. 네. 제가 애플을 왜 안 씁니까? 너무 힘들어. 뭐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애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무조건 삼성. 삼성. 예. 삼성 거만 쓰고, 뭐 안에 뭐 애국자인 척 하지 마라. 거기 우리나라 아닌 것도 많다. 아무튼 껍데기는 삼성이다. 예, 그리고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컴퓨터도 항상 저는 MS만 쓰거든요. 네. 왜냐면 익숙하니까. 그쵸. 예. 애플은 한번 써봤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나 이거 뭐야 이게. 안 되는. 그냥 똑같은 건 무기체 그래도. 아. 예. 자,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값싸고 네. 품질 괜찮고 네. 호환도 되고 거기다 하나 더 있죠. 뭐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남편님. 오. 글쎄, 뭘까요? 빠르다? 닫기가 빠르다? 예를 들면은 네. 아니 뭐 호환성 있고 그러면 뭐 제품 품질 한다고 그러면 뭐 한국계 뭐 좋아도 독일제나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비싸잖아, 독일제. 그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기술이죠. 아, 기술이전. 예, 유럽이나 미국은 팔아먹기만 하고 기술 이전 안 해주나요? 예, 안 해주죠. 근데 우리도 안 해주고 싶죠. 음. 그런데 우리의 장점은 기술 이전이니까. 아, 해줘야 팔 수 우리 있으니까. 한 개는 해줄 수 있어, 두 개는 해줄 수 있어 하고 꼬시는 거죠. 아. 예, 왜냐면 그럼 왜 기술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 남PD님이 그냥 돈 있으면 사오면 되잖아. 제가 물건을 팔아요. 네. 저한테 사오면 되잖아요. 돈 많다며요. 네. 사오면 되잖아요. 두 가지가 걸릴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3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앞으로 우리 석유가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그거하고 두 번째는 맨날 사다 쓰니까 쟤네가 갑이고 예. 뭐 비싸게 바가지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국 산업도 못 키우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국 산업. 산업. 예. 결국에는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산업 다각화의 근본 목표는 뭐냐면요. 세금으로 움직이면서 메이드 인 자기 나라로. 그래서 고용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그 시장에서 가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 기술 이전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어디냐면요. UAE가 인공위성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세트랙 아이하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세트랙 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UAE 정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책임자한테. 일본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애들하고 회의하는데, 일본, 야, 우리가 인공위성 사업할 때 왜 한국하고 했는 줄 아냐? 우리 일본한테 제안했었다. 근데 일본 니네들은 기술을 안 준다고 했더라. 근데 한국은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한국하고 했다. 그래서 한국하고 우리가 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는데, 한국 기술 70%고 우리가 30을 했다. 네. 그래서 그냥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누구랑 하고 있냐? 나사랑. 나사에 우주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 얘기해준 사람이 외교부 차관이거든요. 네. 한국 카이스트도 공부했어요. 석사로 받았어요. 네. 한국말도 좀 할 줄 알아요. 저한테 뭐 되게 반가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하고 작업을 할 때, 개발하다가 막혔대요. 그래서 이제, 국왕 왕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왕실한테 보고 가니까 왕실에서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만들어라. 절대 사오지 말아라. 절대 사오지 말아라. 왜냐면 사오면 못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대요. 약간 우리나라 그 성공 스토리 생각나요? 맞습니다. 막 현대자동차 엔진 못 만들어서 막.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판다고 조화만 할 일이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좋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외국 애들이 이제 우리 방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국방 산업은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건 아닌데. 그러다 홀라당 털린다. 예. 그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그 국방 쪽에 있는 분들한테 세미나 가서 그런 얘기를 한 번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건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뭐,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서, 뭐, 마음은 좀 놓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도 기술 이전은 안 해주나요? 잘 안 해주죠. 우리도 이제 뭐 핵심 기술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얼마큼 뚫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 KTX 있지 않습니까? 네. 그 KTX 떼제베가 들어온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기술 예. 이전. 얼마나 치사했는지 아시잖아요. 맞아요. 기술이 진다고 해준다고 그거 안 해줘가지고. 음. 우리가 만든 게 산청이잖아요. 네. 프랑스 애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쩌면 아랍 국가들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안 줘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같이 가면서 우리도 물건 팔고 수요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쁘죠. 자, 하나의 기술 줬으면 우리는 더 높은 기술을 발전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국이나 어떤 그런 유럽 무기를 사다 보면은 살려고 할 때 판매 불가를 막 특히 유럽이 인권 가지고 건다고 그런 게 있었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사실 불편한 거 있어요. 아. 우리도 기술이 원천 기술이 미국이 되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친미 국가에만 좀 할 수 있는 제한이. 예, 그러니까 예, 친미 그 미국이 원하지 않는 말 못 파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뭐 이전할 때도 미국이 허락 없이 못 하는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체제뿐만 아니라 국방 체제를 한국처럼 바꾸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청했던 게 사우디로 오는 대사를 네. 한국의 군 높은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군 시설 체제들의 네. 일대 변형을 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를 사성장군 출신으로 했습니다. 와. 진심인 거네요. 네, 우리도 진심이고 사우디도 진심이었죠. 그런데 네. 국방의 꽃이 피우기도 전에 네. 계엄 사태가 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럼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아니 안 한다고 네. 했었는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국방부 장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우디 대사는 자리를 공석이 돼버리고 아니 국방부 장관은 사실은 저는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장관을 임명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지금 사우디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백이 생겼어요. 아니 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을 왜 그걸 한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방 협력 사업에 뭐 그거 문제로 완벽히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군에 많이 경험이 있던 사람이 장 대사로 있는 것과 아예 그 자리에 벼 있는 건 하나 딱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중동 국가하고 관계가 궁금해요.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하고 친하다 보니까 우호적인 나라가 그쪽인데 중동 개별 국가랑 우리랑 관계는 좀 좋은 편인가요? 우리나라하고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는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만 이제 그전에는 우리하고 아랍 국가들이 조금 이제 불편했던 문제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아랍 국가들이 뭐 불편하다고 대놓고 내색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관계는 사실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묘해요. 왜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란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란과 자꾸만 가까워지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란과 무슨 무기 협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가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는 그렇게 또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한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리들하고 회의를 하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대놓고 너 이란과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는 북한하고 안 친하다. 아. 북한은 우리의 안중도 없다. 네.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I love you South Korea 이거거든요. I love Republic of Korea. 네.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유 왜 이란하고 놀아? 우리하고만 놀아야지 이런. 그런 뉘앙스군요. 그렇죠. 이란과 사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예. 특히나 안 좋을 때.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네.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아랍 국가들이 이란하고 좀 갈등이 많아요. 그럼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되게 좋아하는 거네. 그래 좋아요. 예, 한국 좋아하고요. 저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자란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야, 우리는 언제쯤 미국같이, 아니면 유럽같이, 일본같이 어디 가도 이렇게 떵떵거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나라 국민이 자랑스러운 그런 거 언제 될까? 우리 굉장히 꿈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갈 때 한국 여권을 내면은 우리가 어렸었을 때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와 부러워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국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게 중동에서 우리나라 케이팝 문화나 어떤 영화 같은 문화 산업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교류가 있나요? 아마도 저는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싸이 어디 가든지 싸이 말춤 추고 네. 예 그리고 뭐 다 BTS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에이 뭐 대중문화가 뭐냐고 그러지만 사실 대중문화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예, 한국의 여러 가지 멋진 작품들 보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오징어 같은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런 거 보고 이게 변하는구나.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요. 네. 서양 세계에서는 인간에게도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요? 제일 하품종이 뭔지 아세요? 하품종이 우리 아시아인인가요? 동양 남자. 동양 남자. 개보다 아래다. 개보다 아래다. 예, 개보다 아래다. 와, 그 정도예요, 사람이? 예, 예. 그냥 동양 남자는 그냥 그냥 그 시장에 진입 못하는 거예요. 결혼 시장이라면 예를 들면. 진짜요? 예. 동양 여자들이 인기 있죠. 좀 신비하고 예쁘기도 하니까. 네. 동양 남자들은 뭐 딱 나설 게 없어. 뭐 등치도 크지도 않고 뭐 그렇게 남자다운 것 같지도 않고 애들이 뭐 이상해. 그래서 거의 인기가 걔보다 못해요. 걔 아래요, 걔 아래. 네.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생기신 연예인 같은 분들 물론 아니요, 그거 아니더라도 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니까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예, 한국 남자들의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해외여행 가면은 중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훨씬 우호적이고. 맞아요. 중국은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예,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약간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마지막 질문으로. 중동의 여성분하고 결혼을 할 때, 네. 남자는 꼭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동의 여성이 무슬림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중동의 남성하고 한국 여성이 결혼할 때는 한국 여성이 개종을 안 해도 되나요? 예,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슬림 남성은 결혼을 할 때 무슬림 여성이나 크리스찬 여성이나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 굳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뭐 무슬림 남성은 결혼하는 여성의 그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남PD님이 예를 들면은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뵙겠습니다. 그게 사원한테 욕먹. 어떤 총각이 있는데 네. 이 총각이 좋아하는 여성이 무슬림 여성이다. 네. 그러면 이 여성과 결혼하려면 거의 10중 8구 거의 100% 현이상이라도 개종을 해야 돼요. 그냥 무늬만이라도 해야 무늬만이라도 무슬림 남성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부 측 아버지가 오케이를 해요. 그리고 신부 측 아버지가 오케이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무슬림 남성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할례.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경수술. 아, 그걸 해야 되는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가 나는 포경수술했다, 할례를 했다, 그럼 그걸로 오케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장인 될 사람이 다시 하라고. 다시. 예, 그건 네가 한국에서 한 거는, 그거는 한국식 포경수술이지, 무슬림식을 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하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결혼은 쉽지 않군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다 이기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요즘 꽤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은 뭐 이란 여성과 결혼한 사람, 뭐 네. 무슬림 여성과 결혼한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그러면 그게 네, 튀니지 같은 데는 여성 인권이 높고 되게 세속화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세속화됐죠.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돼. 그런데 그건 집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대체적으로 무슬림 여성과 결혼하려면 네. 그건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성 집안과 남성의 문제예요. 집안의 문제다. 예, 아버지들. 예. 요거는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공평한 게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왜냐면 무슬림 남성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공평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방법은 또 하나 있긴 해요. 또 있나요? 예, 무슬림 여성이 도망 나오면 됩니다. 도망 나오면 도망 나오면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가끔 막 명예살인 이런 거 있잖아. 아니요, 이제 명예살인 하는 거는, 모든 무슬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데, 명예살인은 이슬람의 관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슬림들 중에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네. 특히 이제 터키의 이제 쿠르드족이라든지 이런 쪽의 무슬림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르단이라든지 팔레스타인도 그런 게 있긴 해요. 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이슬람에서 권장하고 이슬람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꾸란에 그렇게 악습 중에 하나예요, 악습. 근데 멀리 가볼 거 없이 우리나라도요. 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딸들이 밖에 나가서 몰래 연애하고 그러면 집안 망신이라고 막 아버지가 딸을 가둔 적도 있고 막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뭐 죽이지만 않았다 뿐이지. 우리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경전에 있으면 못 바꾸니까 경전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조금 이쪽이 세속화되면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건 이슬람과 상관없다니까요. 이슬람 문화가 아니다. 예, 이슬람 문화가 아니고 그냥 이슬람 문화가 아닌데 무슬림들 중에 사니까 그 이슬람 문화로 알려지는 거죠. 교수님 이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봄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 웅달 책방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현두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